야당 의원으로서 모두가 느끼는 게 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구지. 야당이 없으면 국회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국회는 야당의 국회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건데 야당이 존재하지 않는 국회는 국회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국회는 야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빨리 갖추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어떻게든 국회가 원만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이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계속 투명인간으로서 4년을 살아야 되나? 있는 듯 없는 듯 살아야 되나? 그냥 좀비처럼 살아야 되나? 실제 국민들이 제발 국회가 좀 일 좀 해라라고 하는 건데 네. 그 일하는 국회의 상에 맞게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경제 위기, 방역 문제 등등의 위기 상황이 있는 만큼 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빨리 갖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네,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예. 두 분 기다렸습니다. 예, 그리고 밖에서 분위기가 어땠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고 좀 조마조마하기도 했었는데 예. 오늘 치열하고 날카롭지만 또 화기애애한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6개를 민주당이 어제 선출을 시켰습니다. 예, 상임위원장을. 양당의 입장부터 좀 듣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어제 6개 상임위를 먼저 뽑게 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사실상 법사위는 여당이 하고 예결위는 야당이 하고 그 외에 주요 상임위원회도 좀 나누고 또 야당이 요구한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네. 뭐 가합의 내지는 뭐 통보 뭐 이렇게 입장은 엇갈립니다만 각각의 의원총회에서 그것을 추인받아서 합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아쉽게도 야당에서 이제 의원총회를 통과를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의장이 저희는 원래 금요일까지 처리를 하자는 거였고 국회 의장께서 이제 월요일까지 기한을 연장했었는데 그 후로도 협상이 원만하지 않아서 결국 이제 당장 급한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를 우선 처리했는데요. 지금에라도 이제 아직 12개 상임위원회가 남아 있으니까 예. 상임위원회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되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이 문제는 여전해서 저희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나머지 12개 상임위원회도 다 선출을 하고 실제 국민들이 제발 국회가 좀 일 좀 해라라고 하는 건데 네. 그 일하는 국회의 상에 맞게 이제 당장 제가 속해 있는 산업자원위원회는 오늘부터 상임위를 열어서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하거든요. 예. 다른 상임위원회도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경제 위기, 방역 문제 등등의 위기 상황이 있는 만큼 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빨리 갖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예, 조혜진 의원께 시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177석의 의석을 가지고 14대 국회 4년을 여당 독주로 또 의회 독재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그 생각을 확실하게 21대 국회. 죄송합니다. 21대 국회에 예. 그 하드웨어를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중이고 그 우려 많이 하셨잖아요. 이번 주 중에 예. 상임위 구성까지 이제 일방적으로 강행 구성을 하게 되면 하드웨어가 완성이 되고 예. 그다음 다음 주부터는 각종 법안들 또 예산안 또 여러 가지 정책이나 결의안 조치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내서 일방 통과시키는 그런 4년의 시작이 이제 초입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18대 19대 하고 지금 20대 쉬고 21대 들어왔는데 제 경험으로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예. 아마 그 전에 선배들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인가 송영길 의원이 지금 북한 경제가 미국의 조지 플로이드처럼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비유를 했던데 지금 21대 국회가 야당이 숨을 쉴 수 없는 국회로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이 숨을 쉴 수 없는 국회다. 그러니까 예. 요즘 유행하는 말로
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구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야당 의원으로서 모두가 느끼는 게 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구지 이런 체제로 가면은 여당이 하고 싶은 일 다 할 텐데 야당은 우리 103명의 의원이 동의하지 못해도 우리를 또 찍은 지지한 41% 국민이 동의하지 못해도 그거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데 그런 국회면은 야당이 있을 필요가 뭐 있나. 우리는 그냥 투명인간처럼 손도 까딱 못하고 다 통과되는 여당 안대로 통과되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국회에서 야당이 무슨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실존적 회의가 지금 모두 우리 모든 의원들을 엄습하고 있는 상황이고 20대 국회가 최악이었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가면은 21대 국회는 역사 유사의 일의 최악의 그러니까 국회가 없는 야당이 없는 야당이 없으면 국회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국회는 야당의 국회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건데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그 상권 분립의 정신이 야당을 통해서 실현되는 건데 야당이 존재하지 않는 국회는 국회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희는 뭐 어느 상임위원장 주고받고 갖고 말고 이런 고민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갖다가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에 숨을 쉴 수조차 없다고 하시는데요. 국회는 야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죠. 저도 20대 국회 이제 후반기에 들어왔습니다만 국회 내내 야당이 소위 발목 잡기를 하고 국회 보이콧을 하고 세 보니까 거의 20차례 가까이 보이콧을 했더라고요. 그때 여야는 특히 야당에게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또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줬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20차례에 걸쳐서 국회 보이콧하고 또 이 합법적인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것도 그 패스트트랙 길목마다 와서 저항하고 사보타지하고 그랬던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이 20대 국회 내내 지켜봤던 거 아닙니까? 국회가 야당을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야당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같이 해야 하고요. 야당은 상임위원회든 대정부 질문이든 예산심의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얼마든지 야당의 존재나 혹은 비판이나 정책 대안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법사위원장 하나를 가지고 마치 야당의 존재 자체가 무시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비유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자기 입장을 주장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귀로 올리고 한 귀로 다 그냥 기둥으로 다 흘려버리고 할 일은 다 자기들 뜻대로 해버리는데 이번에도 국회 협상 이렇게 원구성 협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국회의장단 이런 식으로 강행 처리하면 안 된다. 상임위원장단 이런 식으로 강행 처리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목이 터지도록 목이 쉬도록 주장했지만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쪽 귀로 들고 한쪽 귀로 다 흘리고 자기들 원래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다 해버렸는데 그 야당의 기능은 국민들 일반 그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도 국가에 대한 그 걱정이 있고 나라에 대한 또 사랑이 있고 또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떤 부분 하면 되고 어떤 부분 하면 안 되고 이런 데 대한 생각이 있고 그걸 대변하는 103명의 야당 국회의원들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만큼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1대1이 아니라도 1.7대 1이라도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제가 한 말씀을 보태면 국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이제 법안을 심의 의결하고 또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반의 권한을 사실상 야당에게 드린 겁니다. 법사위는 여당이 하고 예결위는 야당이 하는 걸로 하고 또 주요 상임위를 의석 배분들을 고려해서 11대 7로 나누고 그렇게 가합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 가합의를 야당이 의원총회에서 통과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여당이 전부 뭐를 독식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의회가 갖고 있는 주요한 권한 중에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위 예결위원장 자리를 야당에게 합의하여 준 겁니다. 저희 당 내에 예결위를 왜 야당에게 주느냐라고 하는 비판도 내부적으로 꽤 컸는데 그렇게 의석을 고려하여 또 21대 총선의 민심을 고려하여 배분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 아닙니까? 그거는 여당이 우리 당을 오해했거나 아니면은 좀 낮춰보는 것 같아요. 오해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상임위원장 몇 개 또는 예. 흔히 말하는 인기 상임위에 상임위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실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목리 부린다. 예. 속마음은 그쪽에 있다. 이렇게 오해했거나 예. 아니면 그게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야당으로서는 지금 사실상 존립의 위기감에 지금 휩싸여 있다. 야당 역할을 못하면은 사실 국민들로부터 야당 지지한 국민들로부터 조금 있으면 이런 체제로 가면은 당신들 그 뭐 하는 거냐 국회에서 뭐 하는 거냐 41% 국민은 국민이 아니냐 그 국민들 제대로 대변도 못하면서 뭐 하고 있냐 사표 내고 다 나와라 이런 압박이 밀려들 겁니다. 네. 이런 체제가 계속되면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에게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 그냥 떡 하나 줄 테니까 대충 받아먹고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우리를 모멸하는 거죠. 뭐 의원총회를 통해서라든가 뭐 논의를 하시겠습니다만 그럼 당분간은 국회 지금 안 들어오실 생각도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국회는 들어와 있습니다. 회의에 못 들어가는 것뿐이지. 그리고 본회의에만. 예. 회의에 들어가봐야 의미 없지 않습니까? 저당이 안건 상정한 대로 그냥 일방 처리하는데 네. 우리는 그냥 그 있으나마나한 존재인데. 그 상임위도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그 배분을 했다고 지금 또. 상임위도 각 그 여야 의원 모두가 300명 모두가 각자의 전문성이나 또 지역 사정이나 이렇게 앞으로 그동안의 경험이나 네. 그 전에 이제 제 다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어떤 상임위에서 일했던 그런 커리어나 네. 이런 걸 반영해 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배분을 합니다. 각자 의성을 일단 1차적으로 존중하되 그 충돌하는 건 또 조정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게 상임위 배분인데 네. 정말 고난도 작업인데 이거를 의장이 마음대로 여당 의원들이야 뭐 자기들 의사 이제 희망한 대로 됐겠죠. 네. 야당 의원들은 희망하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배정을 해버렸습니다. 법사위 아무 뜻도 없는데 법사위로 넣어버렸고 산자위 전문성 아무것도 없는데 산자위로 넣어버렸고 네. 이런 국회가 무슨 국회입니까?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예, 그 야당이 법적 시한을 늦추면서까지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제출해야 될 각 상임위원회 의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소위 버티기를 한 거죠. 또 다른 발목 잡기를 시작한 겁니다. 뭐 이제 그 상임위원회 사보임 문제는 각 당의 원내대표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의장이 불가피하게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이제 배분한 것 이건 뭐 조정하면 저는 되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예. 근데 남은 문제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다른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지금 국회의장이 밝힌 거 아닙니까? 저는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당초에 여야가 가합의한 내용들을 참고해서 야당이 이 여야가 다시 이 소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국회는 법안과 예산을 다룹니다. 그 절반의 권한이 예결위원장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치 그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번 주까지는 상임위원회가 완료돼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빨리 갖추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어떻게든 국회가 원만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금 당분간 야당에서는 참여를 할 지금 상황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계획하고 있을까요? 정치는 생물이라 예. 또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랄까 저희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야당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하거나 아니면 지난번에 가합의한 우리 당 몫의 위원장을 추가로 선출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이제 가장 절박한 과제 중에 하나는 지금 정부가 35조 원 규모의 이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을 이제 국회로 보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결위원장이 뽑히지 않아서 지금 이 문제를 다루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원 구성을 조기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노력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와투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